네, 시대적 과제 내란 청산 어떻게 이룰 것인가.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시대적 과제를 지난번에 개표 방송 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란 청산. 네, 두 번째는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뭐였더라? 윤석열 재구속. 재구속. 세 번째는 민생 안정? 국민의힘 해체. 네, 그렇죠. 그다음부터 이제 경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과제인 바로 내란 청산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거를 이제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주시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번에 3대 특검법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와. 네,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통과의 에피소드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서 내란 특검법은 뭐냐면은 일단 내란 세 개를 통과시켰는데 첫 번째가 내란 네. 특검법입니다. 네. 이건 뭐냐면 내란 특검법 만들었는데 누가 거부를 했었죠? 국민의힘. 최상목이 최상목. 두 차례나 거부권 행사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한테 우리가 엄청나게 최상목 빨리 탄핵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잖아요. 네. 그 내란 특검법입니다. 12.3 계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이거 다 제대로 수사하자는 거죠. 네. 네,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김건희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 이것도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와.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무려 윤석열을 세 차례나 최상목도 한 차례나 거부권 행사했었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김건희에다가 명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서울의 소리를 터뜨렸죠. 네. 그렇죠. 서울의 소리를 터뜨린 이 명품 가방 수수. 그 다음에 정대택 어르신이 관련돼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천개입, 이건 또 명태균. 그랬죠. 네, 그리고 명태균도 지금 계속 파고 계십니다. 여기 이명수 기자님이. 오. 그렇죠. 네. 명태균이랑 누가 통화했냐 이거 가지고 이준석이랑 몇 번 통화했어? 누구랑 통화했어? 이 계속 개입 그리고 홍매화권 또 네, 홍매화권 이번에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전부 다 서울의 소리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소리에 많이 후원해 주셔야 된다. 네. 이거 다 후원계좌. 서울의 네. 소리 터뜨렸고요. 이거에다가 플러스해서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까지 통합 추가해서 이번에 다 통과됐습니다. 와. 네. 야. 그리고 마지막은 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네. 사건. 네. 네. 오늘 여기 해병대 네. 우리 거기 정원철 회장님께서 네. 이 해병대 활동 하셨던 네. 저한테 전화가 왔었더라고요. 그래요? 집회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집회 신고 혹시 미리 내놨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국회 이제 좀 이따 보면 사진이 나오는데요. 네.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해병대 네. 이런 그동안 이제 최상병 진상규명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이 네. 다 경례를 이렇게 하셨어요. 와. 네네네. 그분들이 아이고. 많이 모여서 이제 고맙다 이렇게 감동이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보셨죠, 다들? 감동이야. 아, 네네. 네, 봤습니다. 네. 정리하는 모습. 네, 그런 정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법이 이번에 통과됐다. 윤석열은 세 차례나 또 거부권 행사했었죠. 네. 그렇죠. 이거 심각합니다, 진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근데 또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김재원 송이 오빠님. 국민의힘이 네, 국민의힘이 이날도 새 특검법에 반대 당론을 유지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네, 한동훈계 5명, 6명 정도만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는 표결 자체에 불참을 했고요. 새 법안은 윤석열 부부 방패 노릇만 해온 국민의힘의 책임 방기와 무능을 뜻하기도 합니다. 대선 패배 뒤에도 반성과 변화 없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새 특검과 내란 청산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거든요. 저는 이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윤석열을 못 지켜줬구나. 우리가 김건희를 못 지켜줬구나. 그래서 총사퇴를 했다. 아니, 왜 책임감을 거기에서 진짜 네. 책임감을 인상에 그러니까 봐요. 봐요. 대선 패배 와. 직후에 지도부가 사퇴를 했으면 대선 패배에 통렬한 반성을 느끼면서 보통 그때 지도부가 사퇴하지 그렇죠. 않나요? 지금 네. 사퇴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반대 당론을 이렇게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구나. 너무 슬프다. 우리가 이 윤석열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혹시 이거 보시면서 우리 그 미친 대학생님 혹시 어떠셨는지? 아니 진짜 걔네들이 죄송하다고 해야 할 건 국민들이잖아요. 걔네들이 계엄 터뜨리고 그런 것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꼴이 되고 국민들이 제일 괴로워졌는데 윤석열을 왜 미안해합니까? 아, 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걔네는 자기가 미안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동네 시장통만 가도 알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집구석에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아니 그랬잖아요. 탄핵 폭결 때도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잖아요. 네. 그래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걸 좀 그만둬야 한다. 얘네는 좀 혼자서 장도 봐보고 그래야 한다. 장을 보러 가면 이제 손가락으로 국민분들이 손깍지하면서 많이 알려주실 텐데 뭐 그 과정에서 욕설이 손깍지하면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엇보겠거니 하면서 좀 배워야 하는데 네. 나 초등학생보다 더 배움의 자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빠는 또 어떠셨어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짜 시원했죠. 원래 저희가 이 3대 특검법을 발의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근데 계속 거부권을 써가지고 어려웠는데 네, 열받았죠.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를 보니까 와, 야 진짜 시원하다. 초스피드네요, 진짜. 네. 이틀 만에 이렇게 해버린다고 네. 진짜 빠르고 이게 네, 잘한다. 역시 사이다 느꼈습니다. 이재명 이런 네. 생각이 들었죠. 네. 네, 우리 그 노세아님께서 어떠셨는지. 뭐 저는 진짜 그 효능감이 뭐 이제부터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지부진했고 여러 가지로 윤석열 정부가 일은 진행하지 않았는데 가장 잘한 것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역대 그랬죠. 최다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모든 것들이 뭐 양곡관리법이나 모든 것들이 막 거부권으로 다 차단이 됐어요. 근데 국정 운영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이렇게 스피디하게 일이 진행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비전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이제 실행을 해서 진짜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드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겉으로는 대선 패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본회의에서 계속 주구장창 지금 이거 특검법도 반대 발표도 하고 정말 개판이 되고 있다. 소위 개판. 이게 개를 혐오하는 개를 좀 이렇게 귀하게 멍멍이. 네, 옆자리에 네. 개를 키우시는 분이 너무 사랑하시는 계시는데 분이 네. 계신데 안에 개판이라고 해도 돼요. 허가 받고 네. 성형한테 허가를 네. 받고 허가 받고 개판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개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다음으로 또 네. 넘어가서 PPT 화면 계속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추가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오늘 또 군 인권센터에서 의미 있는 제안을 좀 했습니다. 저는 좀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네. 그래서 넘어가서 첫 번째는 넘어가서요. 자, 5가지 과제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내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라.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설치. 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좋네요. 이번에 네. 특검이 통과되면서 특별검사는 이제 좀 실치가 될 것 같고 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내란 청산 특별법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처음에 제안했고 두 번째 제안은 국회의 국방감독관 그러니까는 말을 이제 옴부즈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독관을 이제 뭐랄까 다른 나라 언어로 옴부즈만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제 이게 감시단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방을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국회 내 감독하는 국정조사할 사람을 때 듯이 감독하는 사람을 둬라 이걸 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불법 명령 처벌제, 불법 명령 거부권을 법제화해라. 불법 명령에 대해서 그쵸. 거부를 해야 된다. 불법 명령은 이거 네 번째 방첩사령부 해체, 다섯 번째는 육군사관학교 해체입니다. 네, 하나씩 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첫 번째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내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반민특위처럼 자, 반민특위를 참고했다. 해방 후 운영했던 그런 것처럼 자체적인 조사와 수사, 기소권, 나아가 사법부로부터 파견된 특별재판부를 포함해야 된다. 네. 이거는 어떤 단계냐면 지금 내란 청산 특별법이 진보당 중심 발의된 게 있어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재판부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반민특위는 뭐라고 했냐면은 재판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승만이 해산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침입하잖아요. 네. 자기 측근들이 다 날아갈 것 같은 거야. 김창룡이나 이런.
친일들이. 친일파들이. 왜냐면 자기들 내 자체 재판부가 있었거든. 그 정도 권한을 줘야 된다. 이렇게 군인권센터가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자 넘어가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국회 국방감독관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미친 대학생님, 미 대생님. 처음부터 읽으면 되나요? 아니요. 네 처음부터. 네, 국회 국방감독관 옴부즈만 설치. 12월 3일 국회에 투입됐던 1특전대대장 김형기 중령은 윤석열 내란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군이 다시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끔 군을 감시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외적으로 시민을 지켜야 할 군이 총뿌리를 거꾸로 돌려 정치에 개입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국회에 군을 감시하는 옴부즈만 국방감독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나치를 경험했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운영해온 선진 제도입니다. 아, 네. 독일어였군요. 네. 어. 뭐냐면 이 독일이 나치를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독일이 나치 같은 게 또 생기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나치가 시작된 게 어디죠? 군대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군대에 민주적인 감시관을 두자. 그걸 한 거예요. 사실 이거 진작 했어야 됩니다. 언제 했어야 되냐? 군사 독재를 우리가 청산했을 때부터 그러네요. 시작을 했어야 됐죠. 그때도 안 했고 심지어는 그 방첩사령부나 온갖 기무사 이런 데들 댓글 달 때도 네. 했어야 되는데 비밀리에 댓글 단 거 아니에요. 박근혜 찬양하는. 네.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못했어. 이번에는 아이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은 네, 그래서 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방감독관을 국회의장 산하기구로 설치해서 자료 제출권 같은 거를 요구하고 사단급이나 군단급 각군 부대에 지부를 설치해라. 그러니까 국회에서 보낸 국방감독관이 사단이나 군단급의 각 국급 부대에 상주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4시간 감수해라.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국회에 활동 보고서 제출해라. 너희 활동 제대로 했는지, 문제는 없는지. 네.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쵸. 이거는 뭐냐면 국회가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진짜로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군인들 때문에 이번 계엄 해제가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얘기했던 게 우리 부당한 명령 대응하고 싶지 않아. 그 안에서 얼마나 억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겠어요. 그랬겠죠. 이런 국방감독과 꼭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넘어가서 다음 세 번째로는 불법 명령 처벌제, 불법 명령 거부권을 법제화해라.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국군은 국민의 군대죠. 네. 근데 만약에 전두환을 따르고 윤석열을 따르면 이 사람들은 어떤 군대다? 반란군인 겁니다. 그렇죠. 그죠? 네. 국민들의 군대가 아니라 반란군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의 헌법을 위반하고 윤석열을 따랐다면은 이거는 상명하복이 아니라 반란 가담입니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서 자, 대한민국에는 군인의 지휘와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있습니다. 군인은 이래야 된다, 군인은 이래야 된다, 이게 쭉 있거든요. 거기 이걸 넣어야 된다. 불법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걸 넣자는 기본법에. 겁니다. 아, 네. 그렇죠. 넣자. 지금은 저게 네. 군 내에 있는 법 자체 법에만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조항을 그래서- 신설했네요. 네, 아니, 신설하자. 신설하자. 해야 된다. 예, 군인의 지휘와 네. 역할에 대한 기본법에 네. 이걸 꼭 담아야 된다. 위법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다. 항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놔야 된다. 네, 예, 이렇게 요구한 네. 겁니다.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방첩사령부 해체. 방첩사령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내란때 많이 들어봤죠. 이거 원래 이름을 바꿨었어요. 그래요? 네, 뭐라고 바꿨냐면 문재인 때 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잘 못 들어본 사람이 많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왜냐면 지금 임지민님, 네. 김전님 같은 경우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5년 동안 들었으니까. 근데 윤석열이 딱 들어서자마자 바로 한 게 뭐냐면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 방첩사령부로 다시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에 시민들을 계엄령으로 진압하자. 이런 기무사 계엄 문건이 공개되고 네. 세월호 유가족들을 포함해서 민간인 사찰 이런 것들이 네.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게 국군 기무사령부를 사실 해체했어야 돼. 그걸 기무사를 못했구나. 해체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를 일부 축소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하지 마라. 군 내에서 안보 사항 부분만 조사를 네. 해라. 이렇게 축소시켜 놨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 해체를 시키자라는 게 요구가 많았지만 기무사 해체. 해체까지 안 시키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이 이게 조직이 있으면 다시 부활을 시킨다고. 해체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보 지원사를 다시 국군 방첨사령부로 확대하고 그러네. 권한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무사 요원들 있죠. 네. 나쁜 사람들. 네. 그 계엄 문건 그런 네. 거에 관련된 사람들 다 복원시켰습니다. 원상 복귀시켰습니다. 싹 다 복원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참고로 국회 국방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생생히 기억해요. 왜냐면 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와가지고 네. 설명을 해주고 다녔어요. 국군 방첩사령부로 바뀐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까지 확대됐냐, 민간인까지 확대가 됐어요. 조사 대상이. 헐. 어디까지 확대됐냐면은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군대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정보 유출 뭐 이런 걸 핑계로 대면서 국방과 관련된 기업들, 기업까지? 네. 뭐 국방과 관련된 뭔가 그런 업체들 무기 하나라도 되면 다 조사할 수 있어. 이런 논리로 다 광범위하게 조사한다는 거야. 인원도 대대적으로 늘리고. 와. 그리고 거기에 원래 문제가 됐던 사람들 다 원대 복귀. 네.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핑계거리를 대고 그냥 싹 다 네. 그렇게 해버렸네요. 네. 핑계거리도 아닌 핑계거리 없었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자기 네. 마음대로. 네. 자기 세상에. 마음대로 한 거죠.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첩사령부 없었어요. 2년 전에는. 군사 그러니까 애초에 안보지원 좀- 사령부였습니다. 좀 그러면 샘설죠. 싹을 잘라야 되는데 그렇죠. 좀 지지부진하게 남겨놓더니 이렇게 그렇죠. 스물스물 다시 또 부활시킨 다시 거죠. 부활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자료화면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제 군 인권센터가 주장한 거는 이거 방첩사령부 필요 네. 없다. 그냥 국방부에 직할로 정보본부가 있어요. 정보본부 같은 거를 둬서 보안 업무가 또 하는 데가 있거든. 그런데 다 주고 하면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계엄 시에는 방첩사령부 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 독재의 잔재입니다. 방첩사령관이 진짜 실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국정원 옛날에 안기부처럼 활동했던 게 방첩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장을 맡는 학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거 법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거 필요하겠죠? 네, 이런 거 제대로 사이다 이재명 맞아요. 대통령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쵸. 국회도 같이 하실 것 같은데요. 하고. 네. 자, 세 번째는 넘어가서 다섯 번째 마지막. 자, 육군사관학교. 네. 자, 혹시 친구 중에 육군사관학교 하신 분 있으신 분 손? 저는 없네요. 네, 있나요? 아니, 가려고 했는데 떨어진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진짜? 잘 떨어지신 이게- 건가요? 네, 잘 떨어진 것 같아요. 럭키. 혹시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네. 사실 육군사관학교가 공군사관학교 있고 해군사관학교라고 있죠. 그렇죠. 공군 공사, 해사, 네. 육사 이렇게 되는데 대한민국 육군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군사 쿠데타는 다 육사 출신들이 전도. 육사 백기 네. 이런 사람들이 기수별로 모여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해체해야 있죠.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가 지금도 대한민국이 육군 중심이다 보니까 자 육사 출신들이 거의 다 승진을 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내란도 거의 육사에서 그쵸. 그래서 네. 육사를 해체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예 육사, 공사, 해사 다 합쳐가지고 통틀어서 해라. 그게 좋네요. 교육체제 다 개편해라. 네. 왜냐면 해사나 공사 나온 사람들 박탈감이 있어요. 아. 그나마 공사 나오신 분들은 비행기 탈 수 있어. 뭐냐면 그치. 승진이 안 돼서 나오면은 네. 민간 비행기 조종하면 돼요. 칼기 이런 거 있죠? 다 조종하면 돼. 그쵸? 예. 조종수로 다 네네. 왜냐면은 일반인 중에 누가 비행기를 운영해 봤겠어요. 그니까요. 근데 비행기 운영해본 사람들은 공군 전투 비행기 운영해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로 취업이 되거든요. 네. 자, 제일 큰 문제는 해사입니다. 해사. 네, 해사는 승진 안 되잖아. 갈 그렇죠. 데가 없어요. 어디를 가겠습니까? 맞습니다. 민간 배 선장 정도? 아. 네, 뭐 그 정도 갈 데가 잘 없습니다. 기껏 네, 해봤자 그리고 크루즈. 해군들이 너무 고생하거든요. 해군이 제일 이혼율이 높습니다. 와. 왜 이혼율이 높냐? 이혼율이 집에 왜 못 오니까. 이혼율이 높냐? 왜 네. 이혼이 높냐? 네.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인데 집에 갈 수를 없어요.
배 한 번 타면은 10일씩 20일씩 바다에 떠 있는데 거의 원양. 네. 자, 네, 아기를 낳았어. 해군이랑 결혼했네, 내가. 근데 20일 동안 아빠 얼굴 볼 수 없네? 아기가?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죠? 집에 와도 다시 나갈 거 아니에요. 네, 몇십 바로 일 나가죠. 동안 또.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진급이 거의 안 돼. 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해군 사관학교 출신들, 해군들한테 국방부 장관도 주고 그런 걸 많이 해서 파격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육사가 박탈감을 느낀 거예요. 아, 그래서 육사가. 네. 그래서 억눌려 있던 육사들이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하니까 다 우르르 가가지고 지지선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싸바 그 싸바. 대표적인 사람이 김용현입니다. 그렇게 깊은 네. 기억이 깊은 있었네요. 이런 없는 거죠. 인연이. 그리고 김용현이 그 사람이 삼성이에요, 삼성. 자, 삼성이 있고 사성이 있죠. 참모총장들은 사성이에요. 육군 참모총장, 해군 사검총장, 공군 네. 사검 이런 사람 삼성인데 자기는 삼성인데도 네. 이 사람들 위에 있던 사람들 다 내쫓고 본인이 육사로서 네. 육사들을 다 책임지고 우르르 이끌고 대거지로 윤석열 지지. 그래서 댓글 부대도 만들고 와. 카톡도 만들어서 제가 그때 한번 터트렸습니다. 네, 카톡방. 윤석열 지지 카톡방. 오. 친구에서 터뜨리신 건가요? 네, 에? 어떻게 제보를 터뜨렸어요? 받았어. 아, 제보를 받아서. 네, 터트려서 대박이 났죠. 오. 왜냐하면 군은 정치 개입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국회에서 근무할 때 제가 터트렸습니다. 와, 되게 그거 궁금하다. 어떻게 네, 네, 터뜨렸을지. 검색해서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터트려서 또 풀어주세요. 대박이 났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카톡방 빨리 네. 이거 했어야 했는데 폭발을 시켜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이거 캡처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카카오에 얘기해서 이거 좀 이렇게 해라. 그래서 보고내라. 그랬는데 조사를 안 하더라고. 아.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어야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이거 제대로 조사해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일말의 저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네. 결국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아이. 네, 그래서 이제 육군 참모 네. 육군 사관학교의 문제점은 김용현 하나로 정리된다.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진보당에서 이제 잘한 일이죠. 내란 세력 청산 특별법. 네. 자, 이거는 이제 촛불행동에서도 열심히 서명 받았었는데 내란 세력 청산 특별법을 발의한다. 이렇게 김종당이 네네. 냈었고요. 넘어가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많이 같이 공동 발의를 해줬습니다. 네. 와. 김종호, 박주민, 김준혁, 황운하, 전종덕. 저번에 와셨던 안혜경? 김동호 네, 의원님. 김동호 의원님. 와. 네. 그리고 여기 김재원님이 계시는 걸로 생각하겠지만 저기 왜 들어가시는 거야? 김재원님이 아니고 동명이. 민주당의 김재원 네, 의원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가수님이십니다. 네. 용혜인 의원님도 계시고 네, 그래서 13인이네요. 네, 이분들이 이제 내란 행위 진상규명 주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이런 거를 발의를 했습니다. 2025년 4월 30일 네, 네, 날 네. 처벌을 하자 발의하셨네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은 넘어가서 아까 똑같아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하는 거. 아까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얘기했던 거. 자, 그래서 요거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사 대상자 참고인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약간 아까 군인권센터보다는 낮은 수위인 겁니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고 했죠. 네. 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는 영장을 의뢰하는 것까지. 의뢰하는 거. 영장을 직접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만 약간 남겨있지. 약하게 낸 것 네. 같다. 진보당에서.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봐봐요. 물건 제출 출석 여부를 받은 사람은 이를 응해야 함이라고 돼 있죠. 네. 응하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러면 것들까지. 다 안 응하지. 그렇지. 처벌 그러니까요. 규정. 벌칙 조항 그래서 있어야지. 본질적 그럼 처벌하려고 하면 또 검사가 그 영장을 신청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겠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가 설치돼야 된다. 그러네요. 군인권센터가 네. 얘기한 것처럼 확실하게 사이다로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통과된 게 바로 이 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외환 행위에 대해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거는 이제 185명이 찬성을 했죠. 네, 이게 통과된 겁니다. 네.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넘어가서 이거는 검사를 설치하는 거야. 특별검사를. 특별검사. 조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이 법안부터 시작된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은. 그래요? 왜냐면 자, 첫 번째 1항이 뭐라고 돼 있죠? 미친 대학생님. 2024년 잠깐만요. 밑에 2024년? 제2조에 1조 1조 말고 1. 네, 1.
2024년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정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다음 장. 다음 장 없나요? 없어요. 네, 이런 겁니다. 네. 네. 다음 장은 다음에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자료화면 넘어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제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을 구속하고 국힘당 해산을 시키는데 네. 이 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이 법이 핵심이에요. 네. 자,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일단은. 네, 아까 봤던 거니까. 계속 넘어가 주세요.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아까 그때 봤던 것처럼 네. 통합진보당 해산됐잖아요. 네네. 그때 국회의원 한 명이 개입했죠. 그렇죠. 자, 보세요. 다 개입한 것도 아니에요. 음. 그때 국회의원들 5명 정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피고인 갑, 지역위원장 을 2명이 공모했는데도 네. 해산이 됐거든요. 네. 두 그랬죠. 명. 그리고 해업을 2차례 했다. 그것도 당원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아. 조직원들과. 그죠? 아, 당원들과 그러네. 같이 해협했다 이것도 아니야. 조직원들과. 조직원. 그 조직원들이 당원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됐어. 그러네. 그러네요. 참석자 130명. 이렇게 해서 그것도 회합을 했다. 주장했다. 선동했다. 이걸로 지금 해산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실행을 옮겼죠? 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음 장 넘어가서. 네, 자, 추경호가 네. 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경호를 우리 주목하잖아요. 추경호가 1분간 통화했다고 하죠? 네. 네, 1분간 윤석열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거 잘 보시면은 이거 되게 핵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 뭐 온갖 막 잡다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윤석열 통화 직후에 긴급의총 최종 장소를 당사로 정했어요. 갑자기. 네. 당사로 정합니다. 당사로 정해가지고 그리고 이 추경호가 그 국회 봉쇄 지시를 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내려요. 경찰청장한테. 네. 추경호와 전화통화 1분 후에 오. 윤석열이 내립니다. 사실상 추경호가 윤석열의 입을 빌려서 했다고. 아니 이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윤석열이 추경호와 전화를 한 직후에 네. 경찰청장하고 전화해서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치. 지시가 추경호한테 떨어지고 추경호가 그 그쵸. 지시에 따라서 지시 네. 그 지시 내렸고 본인도 똑같이 지시 내리고. 그렇지. 이렇게 된 거지. 네. 추경호한테 거기 가서 미안하다 이런 거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치 뭐하러 그럼 미안하다 이런 얘기하고. 그쵸. 상식적으로 이런 논리예요. 뭐냐면 추경호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윤석열이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이거예요. 나경원도 주장해서.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데요. 자기는 내용이 들은 게 없다. 근데 이상하게 윤석열이 추경호랑 1분 통화한 다음에 바로 뭐라고 했냐면 국회 봉쇄 지시를 내려버리거든. 우와. 무슨 소리냐면은 추경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 야 내가 봐봐요. 상상해보세요. 나 계엄했는데 너 나한테 협조해. 그럼 추경호 뭐라 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죠. 네. 근데 제가 이게 일단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아 내가 봉쇄해줄게. 네. 그럼 추경호 뭐라 했겠어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네. 뻔하죠. 네.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러니까 같은 공모자인 거예요. 맞습니다. 나경원한테 미안하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데 나경원도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그 다음에 윤석열이 추경호랑 전화한 다음에 네. 다음에 나경원이랑 또 전화를 했어. 아. 근데 나경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윤석열이 미안하다고 하더라. 그 상황에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으면은 국회에서 철수를 시켜야죠 군인들을. 그러니까요. 그러게. 근데 더 그거 뭐야 이걸 했잖아. 그렇지. 더 봉쇄를 하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 190명 들어왔다는 정보를 알았어. 국회에. 음. 그 정보 누가 줬냐? 정보 준 사람도 내란에 가담한 겁니다. 그렇죠? 네, 다음 장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게 190명 들어왔다는 데라는 정보를 어떻게 윤석열에게 실시간 전해졌는지가 의문이다. 네, 분명히 나경원 아니면 추경호가 전달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나경원도 그렇죠. 어딘가에 급히 갔잖아요. 그렇죠. 당사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여기서 제일 캥기는 사람 2명이 한 명은 잠수를 탔고요, 추경호는. 어디 간 거야? 그러니 한 명 나경원은 네. 그 소위 말하면은 내란 미친 듯이 옹호한 겁니다. 자기가 걸릴까봐. 다 이유가 있었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넘어가서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아까의 그 법의 내용이거든요. 아까 그 내란 특검 네. 법의 내용인데 자 봐봐요. 범죄 혐의 사건인데 자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범죄 혐의 사건인데 자 3번 한번 읽어볼까요? 미친 대학생님. 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군병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자, 이거 누가 했을까요? 윤석열. 추경호도 했겠죠. 뭐라고 했죠? 그때 당사로 모이라고 했죠. 네. 그랬죠. 자, 그래 추경호는 저 3번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 핸드폰 그 내역 다 까야 돼요. 통화 내역. 다 기록 남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당사를 왜 가는 거야? 그렇죠. 국회로 그러니까요. 가야지. 그렇죠. 네? 본인이 진짜 계엄을 해제할 생각이 있었고 만약에 네. 본인 주장대로 윤석열이 미안하다고 했다면 또는 뭐 별 그런 얘기를 했다면 본인이 국회로 그러면 안 가야지 되지. 왜 어.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했겠냐는 거예요. 자, 이 3번 때문에 추경호는 걸렸다. 나경원하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화면 들어가서 자,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자, 그 7번은 이제 그 우리 송이 오빠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의 선정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자, 누가 선동을 계속했죠? 내란을? 국민의힘입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계속했죠. 아. 네, 국민의힘이 계속 선동했죠. 네. 그랬죠. 네, 미친 듯이 선동했습니다. 네. 무슨 선동을 했냐면 내란을 계속 옹호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옹호했죠, 맞아. 계속 옹호했어요. 태극기 그쵸? 부대에 가서 네. 연설도 하고. 네, 연설도 했어요. 네, 계엄 옹호하고 끝까지 옹호했죠, 끝까지. 계속 선전했죠. 네. 네, 윤상현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7번에 걸리는 겁니다, 다. 야. 네, 조사하면 다 나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금 시설도 있고 뭐 네, 다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은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자 9번 한번 그 우리 노세아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저에게도 제 차례가 1호부터 왔군요. 네.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 도주, 은닉, 범죄 은폐, 증거인멸 교사 또는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등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자, 여기서 네. 범인은 누굴까요? 윤석열이죠. 네, 당연하죠. 자, 그러면 윤석열의 도주와 은닉을 그쵸? 그리고 심지어 재판과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사람들 싹 다 조사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 넘어가서 국민의힘 엄청나게 사실상 지연시켰죠. 네, 관저 방탄 결지. 자, 이 사람들이 다 뭘 했죠? 다 막았죠. 그렇죠. 몸소. 윤석열이 몸소. 증거 인멸하는 거를 방치했고 윤석열이 구속되는 거 방치했어요. 네. 윤석열이 조사받으러 갔으면 됐는데 계속 조사를 불응했죠. 그렇죠. 그래서 구속하러 온 거거든. 네. 근데 그걸 막았죠. 그러면은 조사를 방해한 겁니다. 재판을 야. 방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44명 전원 조사 대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이 반대한 거예요. 거부권 행사한 그치, 거예요. 목숨 걸고 반대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다 네. 철저히 조사하면은 네. 다 나온다. 이 근데 44명. 반대하는데 밥 한 끼 먹자는데 밥은 안 먹어. 윤석열이랑. 밥 먹기 싫은 그러니까 거야. 이 44명이 있고 네. 추경호, 나경원이 다 있고 네. 자, 그쵸. 이 46명이 있는, 이게 겹치겠는데 어쨌든 40 몇 네. 명이 있는 이 정당은 해산? 해산? 그렇죠. 해야죠. 자, 아까도 봤잖아요. 한 명 있고 국회의원 한 명 있고 다 성립이 돼요. 지역위원장 한 명만 네. 있어도 해산되는데. 해산되는데 여기는 44명이 무료. 자, 명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와. 자, 아, 이거 강대식. 사진까지 딱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까 그 사진 죄송합니다. 잘려가지고. 자, 강대식, 네. 강명구, 강민국, 이런 강선영부터 쭉 해서 나중에 최수진, 최은석. 자, 이런 사람들 다 내란, 공범. 네, 공범이고 공범. 수사방해죄로 다 처벌돼야 된다. 네, 진짜 이렇게 되는 많네. 겁니다. 기억하고, 자,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는지 추적한다. 혹시나 분열되면. 아. 네. 어느 정당 가는지. 네, 다 끝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추적해야겠네요. 네. 네. 거기 앞에 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네. 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윤상현, 네. 나경원 저기 있고, 네. 김은혜, 강선영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 박대출, 네. 네. 김기현도 있죠. 네. 김기현 이미자. 짱대표. 유상범, 조배수. 네. 네.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은 반헌법 세력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반헌법 요거를 세력들입니다. 그 여의도역 물레역은 방송할 때마다 이 사진 갖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네. 할 때마다.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중간에 박는 걸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음 장이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 첫 번째는 일단은 그날 네. 전화한 거 윤석열이랑 음. 추경호, 나경원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거?
그다음 계속 선동한 거. 네. 계속 선동한 거. 선동. 태극 그 소위 말해 성조기 부대 앞에서 계속 선동했죠. 그쵸. 그거. 그다음 세 번째는 엄청났죠. 뭐? 네. 막은 거. 막은 거. 중간에 재판 막은 방해, 수사 방해. 이 세 가지. 성립되네. 이 세 가지가 있는 한 어떻게 된다? 거. 해산. 해산이다. 그래서 증거는 넘쳐난다. 여러분 참고해 주셔야 된다. 네. 자, 그리고 국민추진단 모집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전화가 오셨어요. 어떤 분이. 오? 본인이 국회에서 네. 청원, 해산청원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다. 5만 명을 모았었다, 그때. 오. 그래서 해산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왜 또 하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죠. 해산은 그 정당 해산은 국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 법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헌법상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논의해서 정부 행정부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법무부에. 행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행정부가. 요청해야 네. 된다. 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 절차다. 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게 네. 우리 1,000만 명 서명 받았어요. 해산 청구해 행정부에다가 주세요. 요청을. 해산 청구해 네. 주세요. 이렇게 1,000만 명 서명 받아주고 두 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어떻게 국민의 4분의 1이 서명을 할 수 5분의 1이 서명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저희가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이 이렇게 밝혀진 거 보니까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당은 해산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통하지 못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우리가 또 1,000만 명 1,000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받아서 또 프린트를 하고 헌재에 제출해야 된다. 아, 또 프린트를 그래서. 해야 하는. 두 번 프린트해야 되는 박스가 번거로움이다. 엄청 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박스 한 20박스 정도 들고 그때 기억이 네. 떠오르죠. 지기현 때. 밤새 네. 그 프린트를 했던. 그렇죠. 저랑 같이 했죠.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헌재와의 싸움이다. 헌재 앞에 가서 계속 시위해야 된다. 끝까지. 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헌정당을 해산시키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국역이 집이 되겠어요, 이러다가. 겨울 때도 안국역, 여름에도 안국역. 네. 엄마가 이제 또 안국역에 집 차렸나 하겠습니다. 집 차렸나. 사투리가 딱 살지다. 네. 그래서 저희 더 자료화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박수로 또 우리. 너무 알찬 내용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네. 해산은 해야 되겠다라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어떤 근거들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딱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지정해 주시니까 네. 뭔가 진짜 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다라는 세 믿음이 가지만 확 하면 생기는데. 되잖아.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거 한 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정리해서 네.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야 된다. 네, 네. 국민 서명 네. 받아서 네. 그 행정부와 긴밀한 네. 네, 이런 것을 해서 네. 잘하면 좀 대통령을 만나뵐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1,000만 명 서명 받으면. 네, 그런 아주 꿈에 부푼 가슴을 희망을 가지고 네, 1,000만 명 서명 받을 수 있을 네. 거야. 이게. 어렵지. 어렵긴 한데 네. 해야죠. 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꼭 왠지 될것 같습니다. 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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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서서히 끝날 때가 왔죠. 저희가 한 벌써. 11시 반에 목표로 했는데 지금 11시 25분을 달려가는데 딱 댓글 2개만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댓글 이제 가난한 여행자님께서 이화영 판결이 오늘 났는데 이제 오늘 대법원의 이화영 유죄 확정 판결은 윤석열의 검찰과 법원이 준비한 연상 쿠데타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네. 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를 또 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한 분께서는 국민의힘당 해산해야 합니다. 수고하셔요. 라는 이모티콘까지 해가지고 진짜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화영 이거 잠깐 얘기 들으면은 네. 네. 징역이 7년 8개월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니, 자 보세요. 네. 이화영이 요지는 뭐냐면은 쌍방울 그룹에게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7년 8개월씩이나 나오냐. 다음에는 우리 이거 집중적으로 한번 파볼까요? 네. 좋아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강연 너무 해주신 감사했습니다. 네. 나라 이따로 변하신 네, 김혜민 네. 네,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또 강의하는 것까지 들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진짜 대한민국이 열린 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네, 너무 감격한 나머지 네, 정말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고요. 네, 앞으로도 정말 기대되는 그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 너무 바쁘시고요. 쉴 틈 없이 일하셔서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일단 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오늘 강연도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 해체하는 것에 또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아,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국민의힘을 해체한다고 하면 아씨 어떻게 해체하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 잡아주시니까 너무 쉽다. 좀 각이 보인다. 많이 보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사실 국민의힘 해체행동 공동대표인데 휴가를 내고 있잖아요. 복귀하면 해야 할 일이 좀 있겠다. 네, 일꾼입니다. 각이 좀 잡혔습니다. 네, 네, 네. 국민의힘 해체 행동의 일꾼이시고요. 굉장히 네. 스마트하십니다. 아유,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네, 모든 것이 사삭 진행이 엄청 빠르시고요. 예, 또 아유. 강의 들으신 그 사무총장님, 국민의힘 해체 행동의 사무총장님, 네, 우리가 수고 나아가야 많으셨- 되는 진짜 대한민국에는 국민의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해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저희가 중심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 서명운동, 그리고 국민추진단 많은 네. 관심 가져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방금 따끈한 뉴스가 이번에 벌써 이 서명이 4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5만 명. 5만 그 명. 사이에 또 늘어서 5만 명. 5만 명이 돌파했다고 5만 합니다. 명이요? 저희 네. 400명 목표 아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와, 예, 국민추진단이고. 네, 아, 서명. 네. 아, 네. 서명. 귀엽습니다. 네, 내란정당. 서명이 400명이면 안 되죠. 귀엽습니다. 네. 좀 희망회로를 돌렸어요. 네. 네, 지금 5만 명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야. 49,900명입니다. 네, 네. 네, 아주 기쁜 소식이 또 네요. 네, 마무리하는 시간에 또 네. 들어와서 네, 대단히 기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덕분에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상단에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덕분에 한 게 감사합니다. 아닌가. 네, 이런 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사실 아니겠죠. 네, 지금 참고로 저희는 청원운동팀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방송팀이 네, 있고 네. 그쵸. 청원운동팀이 정말 네.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모든 네. 방송에 다 댓글 달면서 네.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존경의 박수를 또 보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네. 관여하는 것 네, 1순위는 청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열심히 청원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알아보고 또 새로운 정부 맞이하는데 함께 기쁨의 또 강력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같이 방송을 해봤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쌍방울 대북 송금 그 사건을 또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네.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지 또 네. 한번 파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11시 30분 달려가는데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약속을 하면서 서명과 여러 가지 그리고 해체 행동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걸 약속하고 또 국진입방 해체쇼 더 유익한 정보와 또 강의 일타 강사님을 모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날 것을 약속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국진입방 해체쇼에 인사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국진입방 해체쇼 안녕히 계세요. 빵빵.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서울의 소리가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제작한 김건희 다큐 영화 퍼스트레이디가 2025년 3월 5일부터 IPTV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KT 지니 TV, SK BTV, LGU 플러스 TV, 스카이라이프, 홈초이스, 구글 유튜브, 웨이브, 왓챠, 비플릭스, 시네폭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실질적 VIP로 평가받는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공익적 관점에서 파헤치는 서울의 소리가 제작한 퍼스트 레이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